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네, 정창수입니다. 네, 선생님 감기 드셨나봐요. 네, 좀 목소리가 편했습니다. 오늘 그냥 짧게만 간단하게 하시죠.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그죠?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보고서도 나오고 또 국고보조금 교부민 집행현황 분석도 했죠. 이 지역별로. 예, 그렇습니다. 준예산은 저희가 찍었지만 네. 시기가 실기에서 레터에서는 발행이 못 됐고요. 네, 이번에 2024년도 전국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행안부가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평가 작업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평가는 주로 광역자치단체 같은 곳에서 내부 정리한 내용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가 직접 그 지자체들을 이제 평가를 한 거라서 아마 사실상의 전수평가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 개선 필요가 185개, 전체 지자체의 76%에 이르네요. 네, 뭐 사실 저희가 내막을 들어보니까 저 표현은 아무래도 행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상 개선 필요라는 건 매우 미흡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선 필요라는 말로 조금 마사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성과평가 종합상 심사 결과 우수는 지자체 22개 한 9.0%, 그리고 보통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36개 정도 되네요. 개선 필요가 이제 185개로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이제 지자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죠? 예, 법에 의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식에서 조금 뭐랄까 좀 아주 개략적으로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제 전수조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형별로도 이제 시도, 시군구별로 나눠서 하고 전체도 평가를 했는데 등급은 이제 3등급으로 평가를 했죠. 그래서 85점 이상은 우수, 84점 밑으로는 보통, 69점 이하는 개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상을 10개를 줬고 또 특별상 부분이 또 있네요. 4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9점 이하라는 건 사실상 낙제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뭐 그건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 하고 있는 곳들 대상으로 상을 주는 거고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거기다 이제 반영해서 주는 것이어서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디가 됐는지를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종합상 심사 결과를 보면 최우수가 대구시죠? 예, 대구시 좀 많이 받지 않나요, 원래 대구? 서울시도 예전에 많이 받았는데 서울시가 안 보이네요. 예, 서울시가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빠진 것 같아요. 최우수의 대구, 그다음에 경기도 광명시, 거창군, 유성구 이렇게 받았고 우수는 선생님 읽어주시죠. 예, 우수는 이제 시도는 부산광역시, 시는 네, 특별자치도들은 다 네. 시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주와 강원도가 하고요.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하고 그다음에 구는 가평군, 구는 서울의 은평구, 광주 광산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소장님 목소리가 많이 지금 심각하신데 특별상 부문입니다. 여기 오타라네요. 특별상 4개 부문인데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부문별로 좀 성격으로 나눠서 청년 참여에는 의정부시, 교육에는 인천 부평구, 생활안전에는 울주군. 울주군 저희가 좀 많이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하지 않았나요? 네, 저희가 많이 좀 참여를 했고요. 아무튼 청년 교육, 생활 이런 간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특화해서 진행됐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그냥 조금 더 분야를 예. 이렇게 다양하게 할 여성 뭐 이런 것도 예. 있을 수 있죠. 좀 예. 깊이 들어간 걸로 보여서 아주 좀 평가를 좋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큰 부문을 따지면 주민참여예산의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 뭐 요 카테고리 안에 좋은 사례들 또 플러스로 그 독창적인 운영
이제 주민참여 예산의 운영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뭐 앞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중요한 게 2024년도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 추진 계획을 지자체별로 다 공시를 하잖아요. 공시 안 한 데도 있고. 네. 근데 계획과 비교해서 운영에서 미흡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획도 따로. 잘해야 되지만 네. 계획을 해놓고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계획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이 이제 최승호 책임연구원인데 저희 이제 주민참여예산 총괄을 맡고 있는데요. 그 연구원이 볼 때는 이제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 이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담당자가 계속 자주 바뀌나 봐요. 예,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게 전 정말 부정적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내용을 좀 알만하면 또 가고 또 알만하면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축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안부가 이거 성급 평가한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어떤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유형 이제 시도별 이제 그 시군구별로 또 나눠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시도에서 여기는 이제 서울이 들어가네요. 예, 우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울산. 예, 나머지 개선 필요. 그리고 시에서는 광명, 제주가 우수고 또 군에서는 달성, 가평, 홍성, 거창 잘한대요. 나머지 다 이제 개선 필요고요. 그 자치구는 우수가 은평, 사하, 연제, 달서, 부평, 유성, 중구, 서구, 광산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어떤 잘된 사례들을 이렇게 좀 미흡한 개선 필요한 데서 좀 벤치마킹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최소한 1등은 못하더라도 2등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많은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이 필요성이나 적성이 없다 보니까 따라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주민참여 예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이제 그 행안부가 중심을 둔 게 그건 것 같아요. 계획 따로 운영 따로 하면 안 된다. 계획은 막 그럴듯하게 뭔가 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교육 부분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일단 그 교육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단순하게 무슨 투표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 자기 예산 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는 훈련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또 평가 항목으로 주요하게 들어간 거는 뭐 사회적 약자의 주민 참여, 청년의 주민 참여, 집행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결산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예산 과정 속에서 주민 참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서 어떻게 하는 걸 평가를 하고 하는 게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매년 이걸 반복한다면 그 신경을 좀 쓸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도. 특히 이제 앞서 그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지금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해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연구소에서. 이제 그런 게 좀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의회에서도 호응이 있었잖아요. 예,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무슨 정보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이걸 평가하고 분석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훈련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사회적 약자 참여 과정, 그 다음에 청년 과정, 뭐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이제 우리가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교육 운영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제 예산에 전체 과정에 다 주민 참여 가능하죠. 네. 지금은 사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거든요. 네. 근데 자꾸 그 그 건의를 하는 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전 과정 편성, 참여. 집행, 네. 결산, 환류에 다 네. 예전에는 편성 과정에만 참여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집행, 결산, 환류까지 다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특별금수 아까 3.8억 원 뭐 이 정도 됐는데 예. 더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시상금이죠 이게. 네. 보상금. 포상금. 예. 예, 좀 더 진행을 해서 공무원단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나아가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 주민참여 예산 관련한 부분에 좀 쓸 수 있도록 아예 그 좀 예산이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근데 저번에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같은 거 1억씩 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해갖고 최우수상도 1억을 못 받으면 너무 적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요 행안부 이제 이 선거평가 항목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그 담당자들 많이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꼭 평가에 맞춰서 막 이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면 안 되겠죠. 운영이 되면 안 될 것 같지만 요 기본적인 어떤 평가 지표들은 고민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여하튼간에 참 우리나라의 참 장점은 뭐냐면 예, 여하튼 우리나라의 장점이 뭐냐면 행정이 한번 시작되면 꾸준히 가긴 한다는 거거든요. 네. 더 잘 가는 거냐 못 가는 거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정권과 상관없이 꾸준히 한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평가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향후에 지자체들의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네, 오늘은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읽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메리 뵙겠습니다. 크리스마스!